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6.1 지방선거, 이미 사전투표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본투표 당일에 투표소 가실 분들도 계시겠죠?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고요. 이번 주말을 앞두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시작돼서 이제 투표일까지 깜깜이 기간이 됐습니다만, 특히 선거 당일 투표 직후 발표되는 방송사 출구조사, 개표 결과가 최종 집계되기까지 그 몇 시간 동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곤 하죠. 실제 지난 대선을 비롯해서 종종 출구조사 결과가 승리와 패배를 거꾸로 짚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구조사의 신뢰도 문제,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잠시 후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네,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님 전화 연결이 아니라 나오셨잖아요. 네. 네, 나오셨습니다. 네. 교수님 오랜만에 봬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전화 연결이 입에 붙어가지고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할 뻔했어요. 네. 제 학교도 이제 대면 수업하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송도 다시 대면 하게 된대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닷새도 안 남았는데요. 네. 6.1 지방선거, 물론 현재 판세로도 그 압도적인 우세, 또 열세 이렇게 드러나는 곳도 있지만 뭐 경합, 박빙 이런 곳도 만만치 않아서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사전투표 또 6월 1일 당일의 투표들 많이 하실 텐데 투표가 마감된 뒤에 우리가 다 주목하는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출구조사. 네. 이번에도 마칠까? 이게 좀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져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네. 오늘 주제군요. 예, 그렇습니다. 뭐 지난 3월 대선이 워낙에 박빙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출구조사가 그 차이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맞추면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방송 3사 연합의 출구조사만 있었는데 지난 대선에서 이제 JTBC가 따로 출구조사를 또 실시하면서 경쟁 구도도 형성되기도 했었습니다. 뭐 두 결과 모두 오차범위 아니었긴 했지만 이게 이제 결과가 반대여서 희비가 엇갈렸었죠. 네, 방송사 출구조사가 바로 투표 결과다. 네. 예전엔 이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 공식이 언제부턴가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이 여론조사의 근간은 아무래도 신뢰도가 아닐까 싶은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난 대선에서 정반대 그 두 개의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전문가들의 분석은 보정 과정에 있었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분석이 이제 많은데요. 네. 이번 대선이 뭐 초박빙이었고 거기에 사전 투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사전 투표는 선거법상 출구조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지난 대선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였죠. 매우 높았죠. 36.93%였거든요. 네. 역대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출구조사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방법으로 조사 예측한 후에 그 예상 득표율을 산출해서 선거 당일 최종 출구조사 그 조사 결과를 보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KBS, MBC, SBS 지상파 3사와 한국방송협회가 구성한 공동 예측조사위원회 KEP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서 사전투표가 끝난 직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 이틀에 걸쳐서 10,000명의 샘플 전화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제 이때는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구를 찍었는지는 직접 묻는 건 안 되거든요. 사전 투표는. 네. 그래서 사전 투표인지 본 투표인지 그리고 지지 후보를 묻는 것 이거는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10,000명 전화 조사하는 거 비용 들잖아요. 이것도 어마어마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근데 돈을 들여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방송에는 또 활용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그럼에도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출구조사가 맞지 않았던 게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비용을 들여서라도 좀 정확도를 높이는 게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다 해도 맞지 않았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출구조사 무용론이 불거져서 앞으로는 참 이게 참 어려웠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조사하는 방송사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하면서 비용도 비용이지만 굉장히 이렇게 모험 또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겁니다. 네,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 2020년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이 출구조사를 했는데 예측이 좀 엇나간 곳이 많았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 선거 이후에 분석한 이제 논문 자료에 보면은 당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이전과 비교해서 사전투표 도입 이후에 네. 또 그때는 또 그때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 출구조사 결과만을 이용한 예측에 편향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참 어려운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예측하기가.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출구조사 투표자가 전체 투표에 대해서 대표성을 좀 갖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좀 있습니다. 네, 요즘에는 특히 이런 젊은 층들 사이에서 투표 당일에는 뭐 가족 여행을 간다든가 네.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직장 근무하는 이 주중에 사전 투표를 하는 경우가 그냥 어떤 일반적으로. 자리 잡았어요. 네, 예, 맞아요. 일반화됐어요. 이러다 네. 보니까 사전 투표에 대한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서는 사실은 이게 반쪽짜리 조사밖에 되기 십상인 이런 네.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정말 당연한 것이 된 출구조사. 이거 언제부터 이렇게 출구조사를 우리가 실시한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출구조사라는 게 공직선거법 제 167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요. 네. 그 투표소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고 배치된 조사원들이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들에게 질의한 결과를 취합하는 게 이제 출구조사인데 네. 우리나라는 2000년 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전국 단위 출구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20년 조금 넘은 거죠. 그러니까. 네. 또 2010년 제5회 동시 지방선거부터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KBS, MBC, SBS 지상파 방송사와 방송협회가 구성한 KEP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출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제 또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연합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출구조사는 이제 2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투표자 중에 일부를 조사하고 보통 이제 투표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 5번째 투표자를 네. 같은 간격으로 조사하는 게 이제 개통 표본 추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보통 그렇게 하고요. 네. 당일 출구조사에 무응답과 사전투표를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서 이제 편향을 조정하고 보정하는 작업 등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당 의석수 예측하는 거 하게 되는데 참 쉽지는 않을 거죠. 이게 네, 대선보다 좀 더 어려울 겁니다. 네, 워낙 그 지역구가 다양하고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네. 우리도 보면은 막 시의원도 해야 되고 되게 투표용지도 여러 개여서 예. 이걸 다 예측하는 게 과연 좀 쉽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드네요. 네.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역시 출구조사 지금 되겠죠? 네, 뭐 지상파 3사는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교육감 출구조사 실시하고요. JTBC는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출구조사하고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전화 여론조사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좀 이번에는 좀 서로 분담해서 하나 보죠? 이게 워낙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게 아마 정확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출구조사 발표 시간 보통은 이제 투표 마감 직후에 하는데 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오후 7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6월 1일 당일에 본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요. 네. 이후에 이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유권자 투표가 실시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이후에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 지난 대선 때는 요거를 못 지킨 방송사가 있었어요. 엠바고라고 하는데 네. 요거 안 지키고 먼저 보도했잖아요. 네, 그렇죠. MBN인데 네. 이게 이제 정부의 뭐 공식 요청 이런 건 아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구조사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여하지 않은 방송사는
결과 발표를 10분 이내에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10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MBN이 종합뉴스에서 지상파 3사가 요청한 인용 보도 원칙, 그러니까 발표 10분 후에 보도하라라는 그 원칙을 깨고 지상파 3사 발표 직후에 해버린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알아채고 한국방송협회 산하 그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가 네. 대응 방안을 검토를 했고요. 2달 동안 MBN이 앵커 실수였다라는 점을 인정한 것을 고려해서 닷새 동안 그 사과문을 방송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으로 그냥 수용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점점 참 변수도 많아지고 뭐 사전 투표 그까지 포함해서요. 네. 이런 변수들을 고려해야 하는 출구조사. 지난번 대선이죠. 이번 그렇죠. 올해 대선 말고 네, 지난 19대. 5년 전 대선 때부터는 좀 심층적인 방식도 도입이 됐다고요? 네. 지난 2017년 19대 대선 출구조사인데요. 최초의 심층 출구조사가 실시가 돼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형식의 조사, 롱폼 조사인데요. 공동예측조사위원회가 기존 조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심층 출구조사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지 후보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이것만 물어봤는데 이거 외에도 투표 결정 요인이라든가 정치 성향, 차기 정부의 과제, 인구 사회학적 문항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19대 대선 때는 그래서 숏폼과 롱폼이 독립적인 표본으로 조사가 됐고요. 숏폼으로 그 산출된 가중치를 롱폼 결과에 적용해서 그 숏폼의 정확도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19대 대선 출구 조사 결과를 또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투표자 연령과 지역 요인이 후보자 지지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또 투표자 정치 성향은 투표 결정 요인과 또 차기 정부 과제 우선순위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구조사를 하는 목적 자체가 뭐 결과 예측이 가장 크겠죠. 네. 크겠지만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투표자인 대중들의 뭐 정치 이념 성향이라든가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진단을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사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석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번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지켜보면서도 이런 이제 우리 사회 고민들이 아마 좀 묻어나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계속 지적되고 있는 선거 여론조사 문제 계속 지적이 됐잖아요. 네. 여론조사 보도 방식의 문제도 우리 언론이 더 고민하고 역할을 다하길 바랍니다. 유권자들이 사실 여론조사에 관심이 많고 주목도가 높다 보니까 언론이 선정적이거나 신뢰할 만한 조사와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문제 계속해서 사실 지적이 됐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지적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되면 유력한 후보에게 관심이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 또 반대로 열세한 후보에게 관심을 돌리게 되는 언더독 효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연 여론조사가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되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20%도 응답률이 안 되는 조사가 이게 과연 믿을 수 있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여론조사 그리고 또 출구조사 이거에 대한 신뢰도 부분에 많은 분들이 퀘스천 마크를 갖고 계실 텐데 자, 이번 선거에서는 어떤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지 그리고 과연 적중할지 오늘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투표 꼭 하시고요. 저희는 이번 출구조사의 결과가 어땠는지는 선거 끝나고 한번 또 교수님과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수진 장신대 교양학 미디어 트랙 교수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 저녁 8시 20분과 일요일 밤 11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이번에는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채린 시청자평가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평가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하셨나요? 네, 이번 주에 매주 평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하는 이슈앤피플을 들었습니다. 5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2주간이 방송을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하셨을까요?
네, 모니터 기간이 지방선거를 2, 3주 정도 앞둔 때였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얼마나 다루고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2주 동안 지방선거 관련 내용이 언급된 방송은 총 6회였습니다. 총 10일 중에 6일치 방송에서 지방선거 내용을 접할 수 있었다는 건데요. 많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 없는 지방선거 방송이었다고 요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서울, 경기 외의 지방의 이슈를 다룬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5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5월 20일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 인터뷰를 제외하고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선거대책위원장이나 경기지사에 출마한 강용석 무소속 후보에게 당시 당선자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에 초점을 둔 내용이 상당수였습니다. 그 외에 5월 16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 성추문 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언급한 게 전부입니다. 지방선거 보도가 아니라 논란이 되는 전국 이슈에 관한 뉴스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두고 대선 2라운드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유력 정치인에 관심이 쏠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7천여 명이고 선출될 정치인은 4천여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특정 인물이나 지역에만 관심을 둔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YTN 라디오 홈페이지의 회사 소개란을 보면 방송 균형 발전 및 지역성 실현을 통한 지상파 방송의 공적 가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슈앤피플의 지난 2주간 지방선거 보도는 그러한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또 짚어볼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슈앤피플에서는 하루에 가장 중요한 이슈 4가지를 요약해서 전해주는 코너가 있는데요. 그런데 코너 취지와 달리 중요도가 낮은 뉴스가 선정된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5월 10일 방송에서 치킨 2마리에 10만 원이라는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글을 출처로 했고요.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배달료 등이 포함된 치킨 2마리 가격이 10만 원이었다는 내용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우려를 덧붙여서 소개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만한 건 커뮤니티 게시글에 달린 미국 물가를 고려하면 비싸지 않다. 바가지를 씌운 것으로 보여 비싸다 등 서로 다른 의견의 댓글을 소개했는데요. 하지만 한국과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비싼 게 맞는지 아닌지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비싸다고 봐도 되는 가격인지 비싸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사소한 내용이라고 해도 보도해서는 안 됐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치킨 2마리가 10만 원에 초점을 맞춘 이 뉴스가 꼭 알아야 할 이슈 4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0일 윤 대통령 취임 기념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마주보고 크게 웃고 있는 사진이 화제가 됐다는 뉴스, 그리고 13일에도 만찬장에서 윤 대통령이 술잔을 들었다가 김 여사가 쳐다보자 내려놓는 장면의 사진 등도 소개를 했습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등과 관련해 화제가 된다며 패션을 소개하는 류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인의 이미지만 부각하고 또 네티즌의 근거 없고 과도한 해석에만 힘을 실어줄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사진 2장도 비슷하게 소비되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류의 보도가 계속 쌓이면 언론이 해야 할 권력 견제 기능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너의 취지에 맞게 그날에 꼭 알아야 할 뉴스만 골라서 전달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YTN 라디오의 이슈앤피플에 대한 지방선거 관련 내용, 또 중요도를 우선해서 골라본 코너의 아쉬운 점 등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채린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